동엔드 김희숙. 당신 덕에 삽니다. 밥벌이하고 배웁니다. 땅을 갈고 씨앗 심어 거둡니다. 눈 쌓인 도로를 뚫고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타인의 손을 맞잡고 연인은 팔을 껴안습니다. 아이는 걸음을 떼기도 전에 보행기를 몰아 집안을 휘젓고 유모차에서 바깥 세상을 알아갑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종일 같이 지냅니다. 당신 세계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인간 세상에 당신이 존재하는지 헛갈립니다만 많은 순간을 함께하는 걸로 보아 따로인 듯 하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편애에서 권력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법은 당신이 다니기 쉽도록 길을 내고 넓힙니다. 흑단 카펫을 깔아 행여 흠집이라도 생길세라 애지중지 모십니다. 가는 곳마다 편히 쉬도록 주차장 확보부터 나섭니다. 고궁이나 절집에 가보면 옛사람들은 신과 임금이 오가는 중앙길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도로 가운데로 당신이 다닙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길가로 밀려났습니다. 세상이 걷는 인간보다 구르는 당신을 치켜세운 까닭입니다. 그나마도 좁은 골목에선 당신 없는 틈을 찾느라 사람의 몸가짐이 공손해집니다. 지닌 능력을 가늠하기 어렵네요. 거대한 비행기를 가뿐하게 띄우고 증기기관차는 물만으로도 달리게 했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에 고분고분 딸려다니다가 화석 연료를 들이키고부터 질주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생을 끌기도 인간의 의지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운전대를 달아 마음대로 돌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는 경계 밖으로 튀려는 충동을 억누릅니다. 주어진 선을 지키고 붉은 신호 앞에서는 설하며 길들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인터넷 바퀴는 가속이 붙어 인간사를 쥐락펴락 주무릅니다. 자칫 충돌하거나 밀려나기 십상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따라갑니다. 빈 수레의 요란함을 감당하는 것도 당신 몫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냅니다. 덮어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몸체를 가졌습니다.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품일 테죠.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에서 화려한 모터쇼를 열어 자동차를 추앙할 때도 아래에서 받쳐주는 당신까지 시선이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날은 잊고 지내다가 멈추거나 삐걱댈 때 비로소 머리 숙여 살핀답니다. 때문에 그늘 속 삶은 바닥과 친밀합니다. 부대껴 달아 너덜거려도 묵묵히 살갗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밑바닥 가까이 가기를 꺼린답니다. 틈만 나면 끌어내리려 혀 날름거리는 괴물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둘투둘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우묵 파인 구덩이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일어서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고 생채기가 나 쓰라리고 아프니까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듯이 인간에게는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줄 무언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거친 바닥을 어르고 달래면서 발 내리는 시간을 줄이려 당신을 탄생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고마운 당신이지만 마냥 기껍지만은 않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나르는 전염병이나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은 피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과해지면 세간에서 역마살이라 부르며 경계합니다. 동작이 어긋났을 때 9층에 사는 그녀 다리 위로 당신의 온몸이 얹혔습니다. 그녀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동식 들것에 실려 다녔고 깨어나니 한쪽 뒤꿈치가 없었습니다. 절단된 상처는 활동을 가두었고 이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휠체어를 의지하고 목발에 기댄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더디었습니다. 긴 시간 서 있지 못했고 먼 곳을 오갈 수 없었습니다. 계단 하나에도 방해를 받으며 사회와 멀어졌고 절망했습니다. 만물의 이치는 궁즉통입니다. 기술자들이 다독이고 채근하였나 봅니다.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당신이 전기를 받아들이고서야 소외되었던 이들에게도 실력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환갑 넘긴 그녀가 전동 스쿠터를 타던 날 바퀴살도 신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갔을 겁니다. 영광 고을에서는 가을마다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엽니다. 작고 낮은 당신 가족들이 모여 축제를 벌입니다. 행사장에는 고가의 타이어가 보이지 않고 현란한 몸짓의 축도 없습니다.
그녀를 문 밖으로 끌어내준 것처럼 접이식 전동차는 힘없는 노인이 타기 쉽도록 날렵하고 전동 운반차는 로봇처럼 적재함을 변신시켜 일꾼에게 힘을 보탭니다. 든든한 당신의 등이 있어 그들의 역할이 빛납니다. 농부 대신 농약 치는 드론은 당신을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땅바닥만 보며 구르다가 푸른 하늘도 마주하니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기도 하는군요. 엑스포장에서 만난 당신은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본성보다 노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인간을 욕망의 물살에 올라타도록 부추겼나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는데 연결 끊긴 사다리라도 기어오르라며 꿰었나요? 더. 세상은 당신을 믿고 빨리 넓게 멀리 가자며 동분서주합니다. 동그라미가 늘 고픈 통장을 채우려 누비고 나날이 발전된 신기술로 중무장한 물건들을 운반하고 뿌립니다. 고정되길 거부하고 이쪽에서 저곳으로 옮깁니다. 모았다 흩고 가져오고 보냅니다. 당신의 궤적을 따라가려니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인간사 만나고 헤어지는 일도 당신이 일으키는 조화이지 않을까 의심됩니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머물기만 하는 것이 있는가 항변하는군요. 맞습니다. 어떤 물건도 모방하지 않고 만들어낸 발명품이 당신이니까 어떤 것을 없애고 없었는데 새로 생겨나게 하는 변화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은 얼핏 당연해 보입니다. 바뀐다고 해서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쓸모 있거나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르는 것이 당신의 소임이듯 자연의 리듬은 변해야 순리입니다. 변화는 당신의 본질이니까요. 돌고 도는 당신을 긍정하지만 가끔은 미동 없이 잠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움직이다 멈추고 힘을 가하면 다시 굴러갑니다. 가로지르고 경쟁합니다. 운동과 정지의 운율 속에서 굼뜨거나 쉼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때와 장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나 보폭을 가졌음을 알려주고 싶은 게죠. 또 신속하고 편리함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뒤처지고 고립된 이들도 돌아보라며 그녀의 전동 스쿠터를 통해 귀띔도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심장은 뛰고 피는 돕니다. 눈동자는 좌우 위아래로 굴리고 입은 말을 건네고 귀는 열어듣습니다. 바퀴, 당신의 동이 무엇을 하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선유. 남자들은 내리쇼. 이 배는 여자들만 탄당깨라. 사공의 말에 번쩍 귀가 열린다. 갯골에 머물던 바닷물이 흘수선을 향해 기어오른다. 먼저 와 있던 카메라맨이나 구경꾼 중 남자들이 마지못해 배 밖으로 물러난다. 뱃사공과 앞공만 남는다. 금남의 공간이다. 그동안 선율한 도포자락 휘날리는 한량들이 기생과 함께 시짓고 논이는 장면을 그려왔다. 신윤복의 주유청강이나 김홍도의 월야선 유도를 보며 환상을 키웠는지도 모른다. 언제고 깊지도 멀지도 않는 강물 위에서 떠다니는 낭만을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다. 현대인이 조선시대 양반이나 관료들이 누리던 풍류를 체험한다는 것으로도 가슴 뛰는데 여인들끼리만 떠난단다. 여자라는 이유가 이 자리만큼은 유쾌하다. 일원이라는 자부심에 허리를 꼿꼿이 편다. 1년을 기다렸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땐 무작정 달려왔었다. 포구에선 물때에 맞춰 사람이나 배가 나가고 들어온다. 자연의 시간을 잊은 도시인이 일정표 보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못해서 배가 벗어나고 있었다. 뱃놀이가 단오제 재현 행사이며 미리 승선 확인서를 받은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줄도 몰랐다. 여느 축제처럼 누구나 순서만 기다리면 탈 수 있는 놀이기구쯤으로 여겼다. 아쉬움에 노랫소리 웅웅거리는 배를 뒤따르며 해안가를 걸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뱃놀이 주역인 걸레배는 판자 몇 개를 잇댄 나무배다. 요트처럼 뱃머리에 돛대를 꽂거나 관광유람선처럼 꼬리에 프로펠러를 매달지 않아 노도 키도 없이 단조롭다. 행정선에 도움받아 마실 다니는 멍텅구리배다. 그늘 들이울 차일조차 없어 땡볕을 오롯이 받는다. 덕분에 빈 바구니처럼 배 안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여맨 밧줄을 푼다면 일여편주가 되어 하염없이 떠돌기 십상이겠다.
예전에는 땔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건네는 나룻배였다. 이제는 다리가 놓이고 연료가 바뀌어 할 일을 잃었다. 할 일 없이 갯벌에 코를 박고 시간을 보낸다. 그렇다고 함부로 낮춰보면 안 된다. 인위적으로 들인 것이 없기에 오히려 품은 너르다. 별달 햇볕 바람 뭐든지 태울 수 있다. 봉우리선 고운 산그림자를 들어앉히고 굽이치는 물줄기를 맞이하며 감성을 더한다. 배뜨기를 기다리는데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듯 기대감이 한껏 부푼다. 육지로 이어진 철제 다리 건너 여인들이 뱃전으로 내려선다. 색색의 한복 차림이 무채색 갯벌을 밝힌다. 왕나비 무리가 살포시 날아드는 것 같다. 수건으로 머리를 둘렀으나 삐져나온 흰머리와 눈가 잔줄은 어쩌지 못한다. 얼핏 봐도 모두 고희를 넘겼다. 덥성포구 여인이라면 굴비 엮는 솜씨는 달인급이겠고 억척스럽게 자식 공부는 마쳤으리라. 발걸음은 가뿐하나 양손마다 음식 바구니를 무겁게 들었다. 농악대가 어깨춤을 부추긴다. 남성이 득세하던 시대였고 여성이 배를 타는 것은 금기였다. 남존여비라는 미명 아래에서 편견, 차별, 억압, 배척은 오죽 심했는가. 세상에 존재 하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시간이 길었다. 여자는 엄마이기에 남자와 같은 일을 해도 육아에 대한 책임이 더 따른다. 밖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 다시 집으로 출근한다. 유명 여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대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밥상부터 차렸다는 일화가 남일이 아니다. 엄중한 시절에도 여인들은 일상의 틈을 벌릴 줄 알았다. 봄꽃 찾아 화전놀이를 가고 창포물로 머리 감으며 그네를 띄었다. 조기 파시로 불야성을 이루던 포구인이 작업의 한 몫을 담당하는 아낙네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으리라. 생애 의무에서 노연한 여인들이 개를 모아 단오제 뱃놀이를 출발시켰다. 정해둔 목적지 없이 썰물에 밀려나고 밀물에 돌아오며 하루를 보내었다. 가족, 집, 일터는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뱀맷돌이면서 때론 손발을 묶는 닻이 되곤 한다. 산호라면 때때로 중요한 것들과의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젖먹이를 어깨띠에 매단 채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후다닥 밥 한술 뜨는 아기 엄마에게서 서너 시간이라도 아이를 떼어주면 깊은 잠을 잔 후 기력을 회복한다. 집안 대소사에 종종거리면서도 타박받던 부인들은 남편 없는 자리에서 이심전심으로 서로를 위로한다. 사람들은 쉴 때 자다, 부르다, 추다, 풀다, 먹다라며 동사를 쓴다. 휴식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지 않으니 애써 구하라는 뜻일 게다. 쫓기는 시간을 일부러 쪼개고 서두르는 마음을 느린 쪽으로 기울여야 쉼이 가능해진다. 여행이라도 떠나면 좋으나 촘촘히 짜여진 생활에서 나서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삼터를 떠날 수 없을 때 강과 바다를 낀 고을에서 찾아낸 최상의 나들이가 뱃놀이지 않을까. 두 발 딛고 있는 땅에서 한순간 빠져나오는 행위는 하늘을 나는 스카이다이빙처럼 자유를 선물할 터이다. 세월은 어미와 일꾼에서 한 발 비켜서게 했다. 등은 가벼워졌으나 북적이던 집안은 고요해지고 뼛속에 바람들듯 일과의 구멍이 숭숭 뚫린다. 비어가는 삶인지 비워내는 생인지 헷갈리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오늘은 주인공이다. 보존회 회원들은 여러 날 동안 노래와 춤 연습을 하였다. 제트스키로 물 표면을 미끄러지듯 가르는 여대생이나 바나나 보트에서 물 위로 솟구치며 환호 지르는 젊은 여인이 뱃놀이의 느긋한 맛을 어찌 내겠는가. 육신은 사그라들지만 가까운 이를 떠나보내 피눈물도 흘려보고 모진 풍파에 온몸이 휘청이면서도 미운 정 고운 정 사겨낸 이들이야말로 진한 정취를 풍길 것이다. 물결에 밀려다니며 유랑하는 것이 마냥 한가롭기만 할까. 타이타니코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였고 양쯔강 여객선은 회오리 바람에 뒤집혔다. 단단하게 잡아주는 기둥이 없으니 위태롭다. 그녀들은 알 것이다. 생이란 때때로 삶을 숙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삶이 던지는 질문을 털어내려 사는 곳을 나서더라도 답답함은 여전하다는 것을. 산꼭대기에 오르든 바닷가에 써든 마음먹기에 달렸으며
해답은 머무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도. 쉼은 빈둥거림과는 다르다. 일상의 쳇바퀴를 멈추면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길어 올릴 수 있다. 낭만으로 동경했던 선유는 숨 고르기 위한 선인들의 지혜였다. 안전이라는 닻이 막아선다. 바람이 인다며 해양경찰청에서 운행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나들이 준비 마친 배가 여전히 말뚝에 묶여 있다. 나이든 여인들이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수건을 툭툭 털고 일어선다. 한평생 이리 솟고 저리 치이며 살아온 연륜이 움직인다. 뱃놀이가 시작된다. 악공들이 한바탕 흥을 돋우고 뒤이어 밴드가 귀에 익은 유행가를 연주한다. 연습한 대로 상을 펼치고 음식을 담고 잔에 술을 채운다. 배 안팎 관광객에게도 과일과 떡을 나눈다. 바닷물이 불어 띄우지도 못한 배가 바람 따라 일렁인다. 육지에서 멀리 못 띄워도 모인 이들과 더불어 이 순간을 즐기면 그만이다. 부풀어 올랐던 기대가 빠져나가는데 마음이 허수하지 않다. 입안에서 흥얼흥얼 노랫가락이 새어나온다. 거룻배도 덩실거리는 법성포구다. 집 아닌 집. 은행나무 위세가 대단하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 돌담이 낮아진 걸까? 시간을 쌓아 나무가 자란 걸까? 어른 키를 훌쩍 넘긴 담인데도 나무 둥치가 담장 밖에서도 보인다. 옛 배움터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지킨다. 중국의 성현은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나무 그늘에서 수업하길 즐겼다 한다. 그의 행적을 따르고자 유학자들은 배움터마다 은행나무를 심었다. 영광향교에도 수백 살 먹은 은행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다. 깨금발 들고 숙정문으로 들어선다. 문 하나 지났을 뿐인데 속세를 벗어난 듯 깊은 정막 속이다. 수업 시작 후 뒤늦게 교문을 들어서던 그날처럼 고요하다. 나뭇잎이 오소소 떨어진다. 소리가 선명하여 고개를 돌린다. 어디선가 선도 선생님이 나타나 뒷덜미 잡아 호통칠 것만 같다. 배움터에서는 진중하면서 바르게 행동하길 요한다. 맞아주는 이 없는 입구에서 온매무시를 가다듬는다. 대청마루 없는 명륜당이다. 유생의 발길은 끊겼어도 곧고 반듯하여 품위를 잃지 않았다. 어느 곳 하나 기울거나 부서진 곳도 없다. 관리하는 손길의 부지런함을 알겠다. 기와지붕 아래 현대식 교실처럼 칸칸이 방을 두었다. 덕분에 비바람이나 추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했지 싶다. 수업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으니 안의 몸짓들이 훤하게 그려진다. 앞쪽에선 성실파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사서삼경을 웬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어떤 이는 붓끝을 세워 쪽지에 글줄을 적어 넣는다.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중이다. 그러든가 말든가 뒷줄 개구진 이들은 다리 뒤엉켜 장난질이다. 비단 바지 곳곳이 얼룩졌다. 다양성의 집합체다. 저 다름이 벼슬길로 나아가거나 후학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들어앉고 시문이나 읽고 쓰며 세월 보내는 한량의 삶으로 가른다. 기숙사가 담장 아니다.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가 양날개처럼 앉았다. 어엿한 집을 두고 거관유생으로 들어올 때는 결의가 남달랐을 터이다. 공부에 전념해야 하니 오가는 통학 시간마저 아끼고 싶었을 게다. 부유한 집 자제들이야 덕망 있는 독선생 들여 학업을 이어가거나 권문세가 부모 입김으로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다지만 지방 선비들은 언감생심 꿈이나 꿀 일인가. 미관말직이라도 얻으려면 죽으림을 다해 읽고 쓸 수밖에 없다. 가를 일으켜주길 기다리는 식솔들 생각에 밤잠을 설쳤을 테고 촘촘히 짜여진 일과로 몸과 마음을 담금질했을 것이다. 그나마 살벌한 입신 경쟁이 공정한 저울대 위에서 치러지면 억울함이라도 남지 않으련만. 세상 일이란 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시골 유생들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리. 가문을 우선시하고 위계가 분명한 시대였다. 무슨 일이든 똘똘 뭉쳐 해결하던 민족 아닌가. 기숙사 간 사이가 떠있다. 선배들 거처인 동재와 후배들 방인 서재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데칼코마니처럼 마주했다.
겹겹으로 기와선 둘은 고택과 달리 등 돌아앉은 형제처럼 툇마루가 서로 반대 방향에 놓였다. 명륜당에서 바라보면 양쪽 건물의 벽과 창만 보인다. 언제 누가 드나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현진건의 소설 주인공 비사감이 이곳으로 발령받았더라면 속 터질 일이겠다. 들락거리는 문이 보이지 않으니 감시의 눈알을 바삐 굴려야 했을 테고 너른 뜰을 가로질러 종종 걸음치느라 비쩍 마른 몸에 살 붙을 날이 없었겠다. 어느 대 교수가 쓴 연설을 하인편에 몰래 들여보내도 속수무책이겠다. 빼앗은 러브레터가 없으니 밤마다 1인극을 펼치려면 직접 상상의 편지라도 써야 될 판이다. 상급학교 진학은 내게 집에서 벗어날 기회였다.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학교를 마다하고 타지 기숙사로 향한 것은 오로지 고향을 떠나야겠다는 의지였다. 스스로 택한 돌아갈 곳 없는 독립이었기에 기숙사는 학교 다니는 동안 머무는 임시 거처가 아니라 단단히 뿌리 내려야 할 또 다른 집이라 여겼다. 살면서 옷깃 한번 스칠 일 없을 것 같은 이름도 생소한 고장의 학생들과 동급생으로 맺어지고 방짝으로 배정되었다. 공부 스타일도 잠자는 습성도 좋아하는 음식도 다른 이들과 섞이며 무작정 다름을 받아들이겠노라 결심했다. 기숙사의 불편한 시설은 그러려니 했고 누군가 손 내밀면 거절보다 따르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에게 맞추는 습관을 들여나갔다. 버텨내려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방에 4~5명이 부대끼는 일은 만만하지 않았다. 작은 방 안에서 행동 반경이 겹쳤고 사이를 띄우지 못한 거리는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켰다.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흙에서 뽑힌 식물처럼 몸은 근기가 빠져 푸석해지고 떠도는 바람 자락에도 마음이 베었다. 우리나라에는 먼 나라에서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들이 곳곳에 산다.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부 고용주들은 그들을 노동 인력으로 여길 뿐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다. 내어주는 숙소는 곰팡이 핀 폐가이거나 비닐하우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축사. 근처 등 차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뉴스를 여러 번 접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타국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과연 참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딸의 첫 직장도 일본 기업이었다. 일본인 팀장은 차별이 유독 심했다.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자격증을 갖추어 전문 기술인으로 취업했는데도 그에게 딸은 오로지 외국인 여자 노동자일 뿐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질러대는 짜증 섞인 고함이 고스란히 딸에게 떨어졌다. 젊은 가슴에 눈물 삼키는 날이 늘어갔다. 일본 기숙사는 낡은 아파트였다. 먼저 취업한 한국인 선배와 딸처럼 갓 졸업하고 온 중국인 동기가 같이 사는 멤버였다. 겨우 몸이나 누이고 옷 몇 벌 걸 수 있는 좁은 방이었으나 각자의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가 있었다. 퇴근 후 울분을 사귈 때 힘이 되어준 이는 기숙사 식구들이다. 같은 길을 걷는 이방인으로서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묵묵히 들어주거나 서로의 언어로 다독였다. 가끔 거실에 모여 각 나라 음식을 나눠 먹고 여느 가족처럼 나들이도 함께 다녔다. 선배와는 모국어로 동기와는 일본어로 대화하면서 선후배 간의 우정을 쌓고 한중일 문화를 경험했다. 그녀들은 딸의 타국 생활을 견디게 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살다 보면 잘 닦인 도로를 달리기보다 한 발 한 발 내딛어 여울물을 건너야 할 시기도 만난다. 징검다리엔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지기 십상인 돌들이 부지기수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숙사가 존재한다. 나라 지키는 병사들의 생활관부터 회사가 제공한 사원 숙소, 노숙자 재활쉼터와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든 여성보호센터, 학생들이 앞날을 준비하는 학교 기숙사와 부모정이 그리운 고아원까지. 번듯한 가정집은 아니지만 몸담고 있는 순간엔 분명 집이다. 그곳에서는 징검다리 건너듯 머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언젠가는 건너가 다른 땅에 닿는다. 그러나 스쳐 지날 곳이라며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엄연히 생의 일부이며 삶의 발자취다. 성장도 하며 세상에 발 디딜 힘도 얻는다. 하여
누구에게나 다음 발을 내딛기 편하도록 단단한 디딤돌이길 바라본다. 동제 마루 끝에 걸터 앉는다. 담장을 향한 마루가 나만의 아지트를 찾은 듯 아늑하다. 영광향교를 설계한 이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규율이 엄격한 공동체 생활에서 사람 간의 거리를 띄워 숨구멍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이를 벌려야 타인을 존중할 틈이 생긴다는 것도 사람을 대할 때 높낮이를 두지 말라는 가르침도 건물 배치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세찬 바람이 지나는지 갑자기 노란 은행잎들이 쏟아진다. 마치 학동들 무리가 몰려 나오는 듯하다. 나도 대도를 박차고 그 안으로 뛰어든다. 사람이 온다. 지하철역 부근으로 난장이 섰다. 일명 노점상이다. 과일 파는 여자는 건널목 입구에 털을 잡았고 붕어빵 굽는 아저씨는 계단 위에 명당을 차지했다. 바깥 구경 나온 붕어들이 오가는 사람들과 눈을 맞춘다. 옥수수 삶는 안악의 이마가 땀범벅이다. 지나는 노인이 가판대의 양말을 할 일 없이 뒤적인다. 그 옆간이 옷걸이에는 구제옷들이 점잔 빼며 걸려있다. 한낮이어서인지 행인이 뜸하다. 그마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무심히 지나친다. 환풍구에 기대어 아주머니가 머리방아를 찍고 있다. 이른 아침에 공판장을 다녀왔을까? 꿈에서라도 손님 오기를 비는 걸까? 길바닥에 종이 상자를 뜯어 깐 만큼이 그녀의 자리다. 둥그런 바구니에 얇은 채반을 포개어 단을 높인 폼이 마치 제기에 재수 올린 듯하다. 홍동백서의 엄격한 법도를 따르진 않았어도 나름의 규칙은 있나 보다. 감자, 오이, 당근, 상추를 가지런히 진열해 두었다. 길거리 장사꾼으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연의 비바람은 수시로 몰아치고 관청의 단속은 예고 없이 나온다. 짐을 풀고 싸고 피하는데 이골이 났을 터이다. 하루 벌어 그날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난전은 가능성의 공간이요. 밥을 위해 허리 숙인 세속의 기도처다. 그런데 손수레에 실린 무게가 좀채 줄어들지 않는다. 홍보라도 한다면 매출이 오르려나. 가져온 상품을 남김없이 판다면 온몸에 내려앉은 매연쯤이야 툭툭 털고 일어서련만 허리에 두른 전대가 홀쭉하다. 팔아야 산다. 인간에게 파는 것은 숙명이다. 농부는 작물을 팔고 어부는 생선을 판다. 공장 제품을 거래하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며 이도 저도 팔 것 없는 이들은 몸으로 때우고 시간을 저당 잡힌다. 판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지 싶다. 팔려면 알려야 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파는지 알아야 살아온다. 알리기 위해 TV에 선전하고 전광판에 불을 켜고 자동차 창문까지 도배하며 전단지를 뿌리고 SNS에 띄운다. 현대인들은 뭐든지 많이 팔려고 아등바등 기술을 발전시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길거리 좌파는 떳떳하게 광고하기가 어렵다. 뜨내기라 내건 간판도 알릴 주소도 없다. 홍보는 언감생심. 그저 지나는 걸음이 멈추길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영광 고을의 난장트기가 떠오른다. 아날로그식 알림 수단을 한데 모아 잔치를 벌인다. 예전에는 한식 무렵이 되면 칠산 앞바다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어선들로 법성포구가 불야성을 이루었다. 또 국가 세금 창고가 있던 곳이다. 한양으로 세국을 싣고 떠났던 배들이 다시 법성창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단오기간과 겹쳤다. 잡아놓은 조기는 골목마다 넘치고 한양에서 가져온 물산이 흥성거렸다. 물품은 주인을 찾아가야 쓰임을 갖는 법. 방방곡곡으로 굴비가 팔려나가도록 상인들을 불러 모아야 했다. 법성포 주민들은 단오제 한 달 전부터 장을 열었다. 세상의 문을 두드린다. 농악대가 길굿을 친다. 꽹과리가 앞장서고 진국장고 소고가 뒤따른다. 악기 소리가 제 몸에서 나는 소리인 양숲쟁이 숲의 나무들이 웅성댄다. 서로 다독임을 주고받아야 숨을 쉬는 게 인간 아니던가. 동굴문은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으로 열렸으나 사람의 얼어있는 마음은 온기가 닿아야 녹는다. 닫힌 마음 문을 여는 의식이다. 두드려내는 소리에는 빗장을 풀어 헤치는 열쇠라도 담긴 걸까.
듣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신명이 일어난다. 심장이 뛰면서 어깨가 들썩인다. 전쟁터 북소리는 병사의 사기를 북돋우고 사찰의 새벽 종소리는 어둠을 뒷걸음치게 만든다. 장터의 장사치는 발 구르고 손뼉 쳐서 무표정으로 지나던 얼굴을 돌려 세운다. 두드린다고 모든 문이 열리겠는가마는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나설 터이니 신바람부터 일으킨다. 어느새 소문은 손끝으로 전해진다.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오는 평점이나 댓글이 장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본래 소문이란 두 발이 하던 일이다. 발은 세상의 길 위를 흘러다닌다. 국경을 넘나들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며 사람 사이를 흐른다. 5일장 도는 장돌뱅이나 대문을 기웃대던 박물장수는 등짐에 팔도 소식을 함께 넣어 다녔다. 그들의 언어는 흥정을 부추기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 법성포에 난장이 열린다는 소식은 보부상 조직이 전한다. 못짐을 꾸린다. 사방팔방으로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 나선다. 상징성을 가진 물체는 눈과 귀를 자극한다. 100마디 말보다 널리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대문 앞에 금줄이 쳐졌으면 드나드는 걸음을 자제하였고 대나무에 오색천을 매단 집은 무속인 집으로 여긴다. 입간판을 내세우거나 화환이 놓인 가게는 호기심으로 기웃댄다. 법성포에서는 깃대도 한몫 거둔다. 눈에 띄게 휘날리려면 곧게 자란 대나무가 제격이다.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는 대나무인이 소중하게 다룬다. 자르기 전 막걸리를 뿌려주고 고사까지 지낸다. 장대에 매달 괴나리 보찜에 난장을 튼다는 문서를 넣고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염원도 꾹꾹 눌러 끼운다. 패랭이와 집신과 엽전도 무명천으로 묶어 매단다. 준비를 마친 난장기는 멀리서도 알아보도록 마을 입구나 다리 위에 세워둔다. 알리는 일은 동시대인에게 멈추지 않고 아래로도 이어진다. 대기업의 마케팅은 이미 전 세계인이 아는 맛인데도 새로운 광고를 꾸준히 선보인다. 세대를 넘어서 입맛을 길들인다. 난장특이 행렬 중 장고 치는 여인 뒷줄에서 중학생 딸아이가 소고를 두드린다. 소고춤 동작을 요령 한번 피우지 않고 배운 대로 소화한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려면 무릎이 아프기도 하련만 흐트러짐 없이 의젓하다. 보부상 역을 맡은 청년들은 꿀 같은 직장의 휴가 날짜를 행사에 사용한다. 어른들 모시고 잡다한 일을 도맡으며 전통을 익힌다. 문화유산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며 쉼없이 짐을 나르는 등이 든든하다. 천지신명에게 고한다. 황토와 막걸리를 뿌려 제사 지낼 터의 부정을 씻어낸다. 제관들이 제상에 과일 나물탕쌀을 진설하고 향을 피운다. 세찬 바람 한 점에도 넘어질 수 있는 미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세상사 사람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강한 이라도 혼자서는 세파를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하늘이 돕고 땅이 거들어야 나아갈 수 있으니 낮은 곳으로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임을 터득해왔다. 술잔에 술을 채워 올린 후 절을 한다. 보이지 않는 비손들이 모여 생을 감싼다. 공동체를 위해 무릎 꿇은 몸짓이 숭고하다. 진인사대 천명이라 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힘껏 애써본다. 그 뒤는 하늘의 일이다. 사람이 온다. 골목에서 나오더니 졸고 있던 아주머니를 깨워 가격을 묻는다. 순식간에 바구니 3개가 비워진다. 구부러진 오이는 덤으로 담긴다. 지갑이 열리니 세종대왕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간다.